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그 자립생활 운동이라는 그 이념이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이념이 들어온 지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초기에 이제 배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10년 가까이 지나오면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념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한쪽은 자립생활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한쪽은 독립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용어조차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통일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 이념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의 그 개념의 차이 또한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런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운동은 일본에서 그 이론과 개념이 정말 말 그대로 직수입이 됐고요. 일부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일본에 가서 배워오고 들어오고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그 자립생활을 가르치고 배우고 소위 말하는 전파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이에서부터 이렇게 개념과 용어의 정리가 안 되는 것,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거기서부터 이 문제제기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용어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판단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미국에서 우리는 흔히 자립생활 운동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왔고요. 뭐 에드 로버츠니 뭐 그런 많은 선각자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만은 저 역시 일본의 60년대 그 공민권 운동 그리고 일본의 70년대 푸른 잔디의 이동권 투쟁 등을 많이 배워왔고 영상물도 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것인가 했을 때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여과 없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자립생활 운동을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 시기가 지금 왔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 당사자들 중심의 활동보조 제도와 투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흔히들 미국의 국민권 운동 얘기하면서 무슨 소비자주의니 당사자주의 타시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미국의 자립생활은 60년대 국민권 운동과 더불어서 자본 시장과의 타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만은 단지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탈시설화나
소비자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일본에서도 당사자 운동이 그토록 치열했음에도 왜 지금은 그런 활동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운동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아주 거창하게 얘기해서 이제는 장애인의 삶을, 장애인 생존권의 문제는 장애인 운동으로서만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대 자본이라는 걸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나 세계화 뭐라고 듣기 좋은 용어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거대 자본 안에서 그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효율성 중심의 이런 세계에서 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안담하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순진하게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풀어야 한다 라든지 전문가와 당사자가 같이 가야 된다든지 그러한 사고는 이제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 정말 이제 진지하게 국가적인 문제로 장애인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 안에서 장애인 인권의 문제, 생존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립생활 운동은 말 그대로 당사자들 중심의 운동성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그러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쭉 연결해서 저 개인적으로 자립생활 센터의 역할은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저희 주장은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립생활 센터는 중증 장애인 운동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노동운동은 노동 현장이 있고요. 심지어 전교조라는 조직도 교육 현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장애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장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내린 결론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암담한 얘기지만 장애인들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장애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현장이 없다는 것이 절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갇혀 지내야 되는
수용시설이나 가정집에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인 운동의 고민을 해봤을 때 자립생활 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해낸다면 센터가 정말 말 그대로 운동의 건 중심축으로 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감히 센터가 일개 사업이나 돌리고 자정을 모임이나 운영한다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장애인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것은 작은 기관이라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다면 센터는 결국은 또다시 같은 장애인이 대상화시키는 그런 모순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립생활 이념의 가장 큰 모토는 장애인은 더 이상 대상화가 아니다. 부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한 이념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이 길어봤자 2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다른 기관이나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립생활 센터가 다시 답습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라고 저는 보고요. 센터가 그 안에서 돌리는 사업도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닌 그 지역 장애인들이 자기의 몫을 얼마만큼 제대로 낼 수 있는가 하는 그 기반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센터의 역할과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녀 서울시를 상대로 한 활동보정 제도와 정책 투쟁은 몇 가지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만 장애인 동타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센터 시범 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축소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범 사업으로 활동 모델을 바꿨던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센터나 어느 자립생활 단체나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을 했고 고민했고 사업적 문제라는 걸 접근을 했을 뿐입니다. 활보투의 가장 큰 의미는 거기에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지 활동 보조가 시간이 축소돼서 오는 피해가 아니라 이 서울시와 이 정부가 자립생활센터와 이 활동보조 시방사업을 단지 하나의 복지 서비스로만 접근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서울시를 상대로 투쟁했던 활동가들은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들이 죽고 사는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런 투쟁의 과정에 있어서 사실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을 시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투쟁 주체들과 다르게 단지 센터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 확충이라든지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과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주체들과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와 타협하고자 했다.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좋게 말한다면은 센터가 잘 돼서 뭐 지역 장애인들이 그만큼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그럼 좋은 건 아니냐, 그런 주장도 합니다. 예산이 증액이 돼야 센터가 살아남아야 자립생활이 살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관점을 달리 봤을 때 이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생활이라는 것을 하나의 이론적인 접근으로 해서 사업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자립생활이 촉발된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했음에도 정말 비판적으로 받아들였음에도 그것 자체마저도 부정하는 자기 모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국에서도 국민권 운동 안에서 자립생활이 촉발된 것은 사업이 아닌 장애인의 인권의 문제로서 접근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그때와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권적 과정을, 그런 역사적 과정을 깡그리 무시해 버린 채 사업과 복지 서비스로만 접근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개념들을 전문가들이 아니라 소위 잘 나간다는 엘리트 장애인들이 더 앞에 나서서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생활 운동은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운동이며 이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부 엘리트와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자립생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 과정을 무시해버린 채 자립생활 운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하나의 복지 서비스로만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비판마다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동료 상담을 진행했을 때 오는 부작용은 엄청날 것입니다. 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립생활은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 안에 그러한 많은 일원들 중에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얼마큼 들어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것의 최고의 그 성과물은 동료 상담이거든요. 동료 상담을 배워본 같이 한 당사자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동료 상담이 필요한 장애인들인데 그러한 정말 대중과 전혀 맞지 않는, 대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들어가는 그러한 인연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자립생활 안에서 그러한 사업과 마인드를 같은 장애인들한테 얘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반드시 이러한 문제점들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라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안 되네. 그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가 출범한 이유가 서울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많은 센터들이 생겨나고 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자립생활에서 하나의 몫을 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 협의회가 결성이 됐었습니다. 뭐 그때는 제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만은,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그런 문제점들을 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냐 운동이냐 하는 아주 정말 생각 이하의 그러한 논쟁을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점들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이제 계기는 한국성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리배관에서 일어난 관장 정년 연장 문제에서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관장이 15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임기를 연장을 하면서까지 다시 그 전 관장을 안치려는 그런 한국소방법인협회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민주적인 운영과 원칙에 의한 그런 관장 임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전리병을 이용하고 있던 중증장애인들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이용자들 중심에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보세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여보세요? 예. 많은 아이고, 장애인 단체들이 예. 서로의 입장을 가지고 따져요. 접근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의대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그 안에서 자립생활을 배웠던 많은 활동가들이 또 결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시설 역시 이용자가 주인이고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그런 자발적인 움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자립생활에서 얘기하는 당사자 쪽에 아주 부합하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목소리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일부 자립생활 센터들과 장애인 단체들이 반대의 움직임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관장 연임에 대한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느니 아무런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관장이 물러나야 되느냐 하는 식의 그런 논리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자립생활 운동을 얘기하는 단체들이 결국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두 개로 갈라지든 세 개로 갈라지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발전해 나가면서 전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더 올바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그 안에서 역시 현장 주체들의 목소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센터장들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단체의 거물들 그러한 장애인들이 단지 일부 불순 세력들이 중동진에서 일으킨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몰아붙이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성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
무차별적인 그런 폭력 사태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모든 것들은 다 묻혀졌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들끼리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립생활 센터가 왜 양쪽으로 갈라져야 되느냐. 뭐 그런 아주 저급한 그런 논리들도 나왔었고요.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 세력이 갈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갈라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립생활 운동과 활동부의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대중들의 목소리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갈라지는 과정은 결국은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립생활을 얘기하던 일부 장애인들의 목소리만 있었을 뿐입니다. 활동부자가 필요했던 정신장애인들, 수동처에서 전동처를 바꿨다고 정말 이 서비스를 자유롭게 누비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네들의 기득권과 그네들의 모순된 그런 생각들만이 오고 갔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참하게 집회 펴진 장애인들의 인권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선 절대로 아니 되는 그런 만행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은 채 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해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정말 줄거차게 얘기하는 당사자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며 자립생활 운동이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하야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들을 아는 채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립생활 이념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졌다면 그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갈라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러한 단체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당사자주의를 앞세우면서 지역 장애인들한테 활동부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본인 상담을 진행했을 때 그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회에서 살짝 소외받고 있는 무침하게 쭉 있는 중증장애 인권을 위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현학적인 그런 이론에서의 자립생활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업에 의한 사업을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자립생활은 아닌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 보조가 필요한 정말 시설에서 죽어나가는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자립생활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도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